신봉했고요. 신문적 제약으로 그들은 골품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의 진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 진출을 주로 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에 다시 파란색 박스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10세기 초. 자, 10세기 초로 들어가니까 다시 여러분 이제 신라 안에서 다시 후삼국 분열기로 가는 거예요. 후삼국 분열기. 그래서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사건 순서를 보라는 얘기예요. 후백제가 900년에 나온다. 자, 바로 견훤에 의해서. 여러분, 견훤이 신라 농민 출신이에요. 초족 출신. 신라 농민이었던 견훤이 자, 후백제 세우죠. 지금의 어디? 전라도. 이거 과거에 백제 지역이었잖아요. 전라도, 전주, 만산주. 두 번째 다시 후고구려 나온다. 901년에. 바로 궁예, 애꾸는 궁예가. 자, 궁예가 왜 여러분 애꾸는 했는지. 자, 그랬죠. 궁예네 집안이 왕족이에요. 신라 왕족. 자, 그 집안이 왕이 댕철전 속에서 부모가 다 몰살당해요. 그리고 이 깐난애기 궁예도 왕족이니까 궁예 싹도 없애기 위해서 자, 무사들이 궁예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유모가 깐난애기를 들고 도망가다가 결국 자, 계속 무사가 쫓아오자 절벽에서 그 아이를 떨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봤다가 자, 여러분 결국 손가락이 아기의 눈을 찔러서 결국 궁예가 애꾸능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는 신라 왕족 출신. 자, 그는 어디에서? 송악. 지금의 개서, 과거의 개경에서. 근데 이제부터 그의 변덕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좀 이따가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자, 수도돌로 철원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한 좀 이따 태봉으로 또 바꿔요. 나라 이름을. 뭐예요? 그의 변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자,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어요. 더더구나 그는 성격도 더러웠고요. 또한 아주 치명적인 정신병이 있었죠. 즉 뭐냐면 스스로 남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독심술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스스로 미륵 붙여 내가 니들을 구제로 메시아다라는 미륵불을 자처합니다. 그러니 자, 결국 오래 못 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라는 경상도로 쫓겨가는 이런 시기. 이게 바로 후삼국 분열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궁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왕건이었죠. 자, 근데 왕건은 처음에는 궁에 아주 충성을 바쳤지만 궁예가 너무너무 포악한 거예요. 자, 그의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왕건이 자, 결국 고려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918년에. 그래서 918년에 고려 세우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그의 통일 과정.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신라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고려 건국 거기 보니까 처음에 건국 어디에서? 철원. 그러다가 다시 1년 뒤에 송악으로 옮긴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수도는 송악. 지금의 여러분 개성, 과거의 개경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935년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왕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복속한다. 그 다음에 후백제는 끝까지 왕건과 싸우다가 936년에 자, 무력으로 드디어 통합하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위에 어느 나라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신라가 있을 때 위에는 발해가 있었죠. 자, 이 발해가 920년에 자, 누구한테 멸망한다? 거란에게 멸망했죠. 그러면서 발해 민족 구성 중에 고구려계는 자, 이제 누구 밑으로 간다? 왕건 밑으로. 그리고 말갈개들은 정한국을 세운다. 이게 민족의 통합이고요. 일단 먼저 스토리 풀어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흐트러져서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후백제가 나오고 후고구려 나오고 신라는 경상도로 쫓겨 들어간다. 다시 왕건의 자, 궁예의 포악성 속에서 좀 이따 왕건이 고려 세운다. 그리고 자, 발해가 멸망되자 고구려인들을 적극 끌어들이고 이어서 신라를 평화적으로 후백제를 무력으로 드디어 삼국 통일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찢어지고 난리도 아닌데 자, 중국이 너무 조용히 있더라. 자, 밑에 창고 표시 얼른 보세요. 자, 이 시기에 중국은 어떤 시기? 중국 역시 찢어지고 난리 나는 시기 5대 10국 분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결과적으로 자, 이제 이런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자, 외세의 개입이 없는 자주적 통일이 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러분 거기 자, 그 199페이지 자, 200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했던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200페이지에 거기 지도 좀 보세요. 지도.
지도에서 여러분 거기에 일단은 자 철원 좀 체크해 보세요. 철원. 자 고려는 철원에서 여러분 이루어졌다 그랬죠? 좀 이따 송악 체크. 지도에서 송악이 바로 진짜 개성이 되는 거고요. 위에 평양 체크. 평양. 그래서 고려 때는 이 개성하고 평양을 무지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후백지 영역 좀 보세요. 후백지 영역에서 거기 금성 나주 금성 보이시죠? 그거 체크. 이거는 왕건이 과거에 자 궁의 오른팔이었을 때 바로 여러분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분 후백제의 내륙을 친 거죠. 이런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유명한 전투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 견훤이 왕건의 이를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거기에 이거는 과거에 자 건국전에 왕건이 점령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고려를 이제 통일하고 결국은 새로운 사회로 가는데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자 거기 여러분 조그만 삼각형 아니 삼각형 아니지 조그만 화살표 중에 파란색 화살표 중에 두 번째 화살표 왕건의 통일 배경. 제가 번호를 1번부터 7번까지 해드렸지만 자 일단 볼까요? 왕건의 통일 배경. 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다 여러분 깨인 사람들이에요. 난 사람들. 영웅이 난립하는 시기죠. 다 영웅이에요 여러분. 자 견훤도 궁예도 자 왕건도 다 영웅이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왕건이다. 왜?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최종 승자 되지 못한 이유는 백성을 너무 함부로 냈다는 거예요. 세금을 마구 걷었고 또한 자 이들은 자신의 통합세력 지지세력을 갖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자 보세요. 자 눈을 보시면 수치체제를 견합했고 자 2번 그거 중요 표시 호적연합정책 자기 지지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 여러분 최수종이 나왔던 태조 왕건 드라마 보면요. 최수종이 자 그 당시 왕건 역을 했던 최수종이 왕건이 되기 전에 그가 여러분 자 전국 지방 방방곡곡에 자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그러면 지방의 호족들이 왕건의 댐댐이 알아보는 거야. 차라리 궁예보다 나아요 왕건이. 다들 자기 딸을 왕비로 주고 싶어 하는데 자 자기 딸을 갑자기 그 왕의 신하의 부인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에게 자꾸 딸을 줍니다. 그래서 왕건이 여러분 전쟁에 갔다 올 때마다 부인이 한 명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그의 공식적인 부인은 29명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호족연합전선이라는 거죠. 29명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절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호족연합전선이라는 거죠. 자 호족은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반독립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육두품의 지원을 받았고요. 선종의 지원도 받고 또한 군진 세력, 자 군진 세력 중에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혈구진, 뭐 폐강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동네가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거기 혈구진이죠. 혈구진 밑줄 치고 이게 강화도예요 여러분. 혈구진이 강화도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많은 해상 세력 그리고 친신라 정책 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거죠. 자 근데 04번 중세사의 성격은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뒤로 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잠깐 쉬어가기 좀 보세요. 자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난이도 상에서 우리가 자 나오는 건데 자 고려는 일단 고려는 여러분 고려 안에서는 먼저 고구려 계승의식이 무지무지 강하게 나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그래서 고려사에 여러분 이 고려가 약 450년 동안 거의 고려사를 지배했던 사상은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신라 계승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라를 평화적으로 복속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역사 속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신라 계승의식도 있다. 예를 들어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 계승의식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갈등 관계도 있다는 거를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 이거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202페이지 여러분 예제는 가볍게 풀 수 있죠. 이런 건 하수야 하수. 이런 거는 너무 기초인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 기출문제편 가면 제가 거기에 좀 더 선수 문제 그래서 7급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고 또한 여러분 서울시 9급에서는 어떻게 풀었고 또한 자 고시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점점 살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틀 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 206페이지 챕터 2 중세 정치적 분할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사회에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한 이제 왕들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잠깐 쉬었다 들어갑시다.